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추북교당 주임교무 박성은 교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부산 울산교구 해운대교당에 근무하고 있는 류갑재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에서 8년째 근무 중이고 교정원에서 3년째 근무 중인 강다정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7보병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종장교 황현진 교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손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군종교구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동현 교무입니다. 네, 저는 영광에 있는 국제마음훈련원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오인 교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교구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고종석 교무입니다. 저는 양정원광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희입니다. 별칭은 새아이 엄마라고 했고요. 부산 금정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호연 교무입니다. 네. 제 별칭은 살림이입니다. 생명 살리고 싶은 마음이 늘 제 삶의 모토이기 때문에 살림이로 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 프로그램에 뚜벅이라는 별칭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자살 사별자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또 벗기도 하고 또 나의 신발을 신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별칭입니다. 네, 권순정 강사님, 많은 펜을 몰고 다니시는 권순정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러시아어과를 졸업했는데 이분이 이제 워낙에 러시아 학생인데 한국에 귀화를 했어요. 한국 분하고 결혼을 해서 사시다가 지금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줄어든 자살률이 내년도에 발표할 때는 또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해방도 바로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라도 하지 않는다면요. 하겠습니다. 한 해 평균 자살로 사망하는 숫자가 2021년 기준 13,352명이고 하루 평균 37명 가까이. 또한 자살 예방이 어떻게 개인의 삶과 연결되며 사회 전반에서 두고 대열에서 이탈하는 아름다운 양보이기도 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그래프는 연도별 우리나라 자살 인원 총수입니다. 그때에서 2020년대 그 숫자는 크게 박수로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원불교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빼놓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자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급기야는 자살로 내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한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불교가 교법의 바탕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자고 제안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친구들은 교당 밖에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운동장에 갖게 되는 지금 의사회에서 하고 있는 마음으로 가고 일치해서 다행스럽게도 저희 실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마음들 봉사업을 할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교당 안에만 있다 보니까 또 자신을 위한 셀프케어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앞으로도 다른 분들의 셀프케어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같이 배워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불교 다시 살림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강사 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원불교는 많은 교도님들이 생명 지킴이가 되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자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이 멋진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페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큰 영광입니다. 다들 배우세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감을 잡으시거든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노출된다.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일이 저희들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만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생명지킴이라는 이런 강사를 타이틀을 얻게 되면 관공서나 학교나 직접 찾아가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 하는 역할을 직접 의뢰하고 찾아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원불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비 조사를 했어요. 그 원불교 출가 제가 교도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해본 결과 원불교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을 받은 분들과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확연히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살 예방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예방만이 자살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고요. 원불교 교도 또 원불교 교리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나 배움으로 될 것 같지만 자살 예방이라는 어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구체적으로 학습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과 인식, 태도, 개입에 대한 방향, 그리고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 존중 사상과 또 생명 존중에 관한 교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여러 자문위원분들과 함께 원불교만의 자살 예방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또 통용이 될 수 있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하고 싶은 말과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냐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일찍에서 주문하고 네, 어시스트는 캐나다에서 온 자살 예방 중재 기술 훈련을 뜻하고요. 말 그대로 자살과 관련돼서 예방하기 위한 그 기술을 알려드리고 반복해서 훈련함으로써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꼭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이 기술을 통해서 자살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자살과 관련된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강사가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역할극도 하시고 전체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훈련을 함으로써 바로 현장에 돌아가시거나 바로 실무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작게는 주변 인연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우울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먼저 가까운 인연들부터 그 행동이나 감정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주변의 자살에 대한 인식 또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법회나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활동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살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중에 종교가의 성직자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뢰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에게 더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원불교 다시 살림 캠페인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종교가 대중에게는 가장 극한에 힘들고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 종교들이 어시스트와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긴 했지만 이번에 원불교에서 보다 선도적으로 이 어시스트 교육을 도입을 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예방과 관련돼서 선두 역할을 하신다라는 분위기를 느꼈고요. 특히나 이 자살 예방 중재 모델 어시스트 프로그램 훈련하시기 전에 이미 보고 듣고 말하기라든가 다른 사전의 교육들을 충분히 이수하시고 준비하신 상태로 어시스트에 임하셨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종교 내에서 자살과 관련돼서 예방에 힘을 써주신다면 우리나라의 그 자살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가요. 이 연구팀의 연구가 최근에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나와 아주 정서적으로 친밀했던 관계에 있는 이해를 모면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자살자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 오늘 익산에서 자살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유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애도의 기간을 지나고 또 회복의 단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별과는 다르게 자살로 사별한 경우에는 애도의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자살로 사별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애도의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집단 상담 안에서는 참여자들이 자기의 개인 내적인 경험들을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독려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머물러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논문의 제목이 내담자의 자살 사망을 겪은 상담자의 경험이에요. 아니 상담자가 그렇게 상담을 많이 했는데 내담자가 살아야지 왜 죽어? 그러니까 이게 막 1년, 2년, 3년 막 100회기, 200회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자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사실이 많이 평소에도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고 했을 때 너무 반가웠고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지만 저희가 이제 근무하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권장해 주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여기서는 나의 그 자살이라든지 나의 주변의 자살에 대한 이벤트를 안전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있어서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아주 그곳에서의 시간은 내담자에게 무섭고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 시간들을 함께 되짚고 함께 보며 슬픔의 시간들을 함께 이 프로그램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제 스스로에게는 트라우마를 관리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제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공감해주고 또 그 공감을 바탕해서 원불교적인 마음 공부로 어떻게 하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사실 자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깝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문화사회부에서 이렇게 다시 살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의식을 갖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부 갖고 왔어요. 8명이 하기로 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외상 스트레스 장애
PTSD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본 집단은 자살로 사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집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집단에서는 사별의 경험, 이별의 경험을 이해하고 돌보고 또 수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애도의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슬픔과 회복을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살, 사별, 이별의 당사자이시면서 그분들께서 활동하시는 교화 현장에서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 아마 큰 차이점일 텐데요. 이 집단 안에서 본인의 상실의 경험, 이별의 경험을 잘 돌보고 그 모든 경험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시고 그 체험한 것들을 교화 현장에 나가서 교도님들과 함께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과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사별이나 이별 그리고 상실의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집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집단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과정에 머무르면서 사실은 잊고 지냈던 사별의 경험이 떠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별과 상실의 경험은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잘 묻어두고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한데요. 마주하기 힘들었던 그 고통을 잘 마주하고 옆으로 비껴두었던 자기의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을 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기억납니다. 저희 교도님 중에 한 분이 교당에 방문하셨는데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상담을 못 해드렸는데 그분께서 2주 후에 방문 2주 후에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만약에 저랑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단지 자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죠. 청년 자살률이 지방에서 많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인근에 사는 주민이 청년 주민이 자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천도제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자살에 대한 인식이 계속 열린 상태에서 이 과정들이 올해 마침 열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는 그 자살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좀 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양정 원광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희입니다. 별칭은 새아이 엄마라고 했고요. 가정에서는 새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지만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182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아이를 낳으면서 그냥 아이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는 사실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자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왜 사람들이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을 자살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그런 관점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이 자살을 할 권리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제 듣고 나서는 자살을 하기까지 그분들은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관심과 도움을 주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내 입장이 아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짐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뭔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고요. 계획은 일단 내 입장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해보고 들여다보는 이런 것을 돌아가서 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내 남편과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저랑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교육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때까지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깨끗했고 동생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지만 이런 바로 몇 번 12월 그 누나가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동생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고 알아내야 한다고 동생이 죽음을 입었지만 가족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었고 나의 내 남자는 누가 죽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하고 제가 원불교의 뜨거운 심장이신 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애도의 과정은 아주 격렬한 노동이다라는 말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애도하는 과정이 아주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여기 집단 프로그램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서로의 아주 작은 변화들을 독려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어시스트 교육, 맛있는 걸 먹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자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군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고 중요하게 보는 문제이면서 또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종교구에서는 이 자살 예방 교육, 더 나아가서 생명 존중 캠페인의 필요성과 또 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판단했을 때 먼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살에 대한 주제가 무겁다 보니까 자살 사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는 좀 막막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떨쳐내고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7사단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내에서 자살에 대한 사건 사고가 자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많은 그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습득하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군종교구는 특히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화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인성교육 및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사회적 청년들을 미리 교육하는 그런 곳에 함께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군교에 임하고 있는 각자의 교무님들이 그 부대에서 이 자살 예방 교육 또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심어준다고 하면 종교가 가야 하는 사회적 역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하고 또 교화를 하는 교무님들에게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자살은 평균 115명의 꺼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살하는 사람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그러면 자살 사별자의 보통 사별자인가요? 집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 또한 집단에 집중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참여자분들께서 개인의 아주 깊은 또 진실하고 또 고통스러운 상실의 경험을 가지고 오셔서 애도의 과정을 충실하게 경험하시는 것을 옆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작업을 충실하게 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원불교에서 지향하는 점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 생명 살림 운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원불교 우리 신도분들께서 생명 지킴이가 돼 주셔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추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원불교랑 다시 살림 캠페인을 같이 하면서 제가 더 많이 힐링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원불교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살림 캠페인을 통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지키겠다는 이런 종교의 선한 영향력이 여기저기 잘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또 전국에 있는 13개 교구, 520개의 교당, 140만 명의 교도님들이 이런 생명 지킴이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 또 주변 사람들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치, 나를 살리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살리는 그 가치를 구현하도록 몸과 마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는 군종교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저희 구성원들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담자가 오면 이런 교법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멈춰서 상담자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유심히 찬찬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어떤 열린 마음, 어떤 인식의 지평을 더 열 수 있었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을 놓치지 않고 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무이면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자살 사별자들에게 섣부른 위로가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밝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원불교 다시 살림 캠페인을 통해서 올 한 해 많은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성과를 인정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우리 교무님, 교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알찬 사업으로 이 생명 존중을 위한 다시 살림 캠페인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때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